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실직을 하면 많이 걱정을 하시죠. 경제적인 부담이 큰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많이 받는 분들은 월 200만 원 가까이 최대 2천만 원까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가 5월 달부터 많이 바뀔 예정인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먼저 살펴보면 백수인 척 하다가 실업급여를 타서 부정 적발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부정수급액은 환수도 되고 또 형사처벌도 병행한다고 하죠. 더욱 깐깐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벌써부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5월 달부터는 실업급여가 받는 방법, 여러 가지 조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먼저 알아보고 영상 후반부에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서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변경되는 내용 핵심만 살펴보면은요,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에 대해서 1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로 바뀔 예정이고요. 자,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이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또 소정급여 일수에 따라서 3에서 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가 됩니다. 구직 의사 능력 등 중간 점검을 위해서 4차 실업 인정일을 대면 출석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일반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을 하는데, 반복 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이게 되는데요.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인데, 자, 월 185만 원 받던 분들이 이렇게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에는 최대 93만 원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1차 실업 인정일 전까지의 대기 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도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안 되는데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또 취업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고 특별 점검과 상시로 검경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앞서 살펴본 부정사례 단속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강화가 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정해지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이 되는데요.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61,568원인데 이것을 최저임금의 60%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대로 확정이 되면 46,176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정책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실업급여 수급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부정수급자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면서 언론에서도 부정수급자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대리 신청을 받아서 적발된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실업을 당한 분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좋은 정책이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있는 놈이 더하네, 이렇게 백수인 척 실업급여 탄 사람이 많이 이제 적발이 되었고 더욱 깐깐해진다는 얘기고요. 자,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수급의 기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업급여 이제 지원 대상은 그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 요건을 충족하면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지원 수준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대 지급 기간은 9개월 270일을 지급을 하고, 신청 절차는 이렇게 실업 신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 교육,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 실업 인정, 구직급여 지급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권고사직 등을 당했을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이런 경우 그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조 화면으로 요건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액 기간을 좀 살펴보면은 2023년 기준 월평균 수급액은 180만 원에서 210만 원 사이인데요. 1일 상한액은 66,000원, 최저는 1일 61,568원입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12개월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퇴사 즉시 미루지 말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됩니다.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프로세스, 왼쪽에 프로세스를 따라가시면 되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우측 그 간편 모의 계산을 활용해서 나의 실업급여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는데, 이게 출생월별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월이 1, 2, 3, 4, 5, 6인 경우에는 방문 요일이 월수 금으로 정해졌고요. 출생월이 7월 7, 8, 9, 10, 11, 12월인 경우에는 방문 요일이 화목 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조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 나의 출생월에 따라서 지정된 요일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정조화면으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업장을 방문해서 구직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서류 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내가 우편물을 이용해서 구직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예를 들어서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 등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구직 활동을 한 경우에는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이런 거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조 화면으로 항목별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직급여 받다가 취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정하고 취직한 경우, 또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이런 경우 모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요. 지난해에만 전국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이라고 하는데 5년 전보다 30%가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부정수급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고용보험 의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최저임금의 80% 이하로 지급액도 낮출 예정이라고 하니까 변경된 내용을 잘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질적으로 실직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실업급여를 오늘 방송 보시고 잘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좋은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또 신청하는 방법, 핵심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